오늘 거래를 앞두고 어제장을 정리해보고 오늘장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 증시 현대증권 박남일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내내 외국인들이 매도 세를 나타내는데 어제 그래도 구원투수라고 한다면 연기금과 투신일 겁니다. 소폭의 상승으로 코스피가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상승폭은 참 제한적이었는데요. 어떤 흐름을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까? 예, 어쨌든 정리를 좀 하게 되면 미국의 증시 조정에 따른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중심의 한 700억 정도가 들어왔죠. 저가 매수가 이어지면서 거래소 지수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ITC 판정 패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매수가 이어지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였다는 부분에서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고요. 장중에 좀 특이한 것은 중국 상해 증시가 상당히 좀 반등폭이 컸는데요. 상품 가격 반등에 따른 철강 섹터하고 비철 금속 섹터가 반등 흐름을 나타냈고, 한편 코스닥 시장은 셀트리온 하락으로 인해서 기관 외국인 통신 매도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한 하루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영향으로 업종별로는 철강과 조선, 금속 업종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직까지 이 업종별에서는 대표주, 대장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 어떤 것들 제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오늘 좀 시장을 좀 면밀히 보게 되면 미국의 양적 완화 촉수에 대한 경계감 여전히 국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펀더멘털 개선세를 염두에 둔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되 변동성을 좀 가미된 종목별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좀 잠깐 보게 되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1905포인트,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 1905포인트 하락하게 되면 조정폭이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3일간 하락 수정을 했고요. 어제 하루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905포인트, 그러니까 1900포인트가 돌파하기까지는 당분 길쭉 반등에 국한해서 매매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수적인 접근이 좀 바람직하다 말씀드립니다. 저항대가 어디인지는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1900포인트가 저항대고 지지대는 1860포인트가 지지대이기 때문에 1860포인트 만약에 이번 주에 좀 흔들림이 강하게 나와가지고 이탈한다면 거래소 비중을 좀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은 지금 시장에서 보기보다는 상당히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보게 되면 547포인트에서 갭 상승한 이후에 박스권 상단 위에서 5일 동안 운봉 출현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고 현재까지 종목별 장세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간 월간을 보게 되면 기관 외국인들은 공이 코스닥에서 누적 매수가 좀 많이 잡히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시장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은 엇갈리는 매매를 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종목별 대응은 코스닥 쪽에서 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오늘 애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그에 인한 IT 중소형주들이 좀 반등폭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박스권 1900선 전후로 갇힌 만큼 좀 보수적인 의견을 내비쳤고요. 오히려 코스닥 종목에서 현재 이 종목별로 지금 테마의 형식으로 종목별 대응이 유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개별 종목 장세에서 종목 고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전략을 세워주시죠. 어떤 섹터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계세요? 지금 섹터를 좀 구분할 때 보게 되면 지금 가장 열대야로 인해서 많은 잠을 못 이루는 시청자들이 많을 텐데요. 콘텐츠하고 통신주를 좀 접근하시되요. 수급이 양호하면서 좀 선별적 접근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가 하고요. 특히 이제 콘텐츠 관련해서는 원소스, 멀티유저, 한 가지 소스 갖고 여러 가지 형태의 효용 가치를 낼 수 있는 콘텐츠 섹터를 좀 공략하시되, 거기서 대형 미디어 오로라 예림당이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열대야에 인해서 심야 모바일
만화 콘텐츠, TV 콘텐츠 이런 쪽으로 구매 급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전문 애니메이션 콘텐츠 전문 기업인 대형미디어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포털 3사 중에서 다음과 네이버 쪽에서 그 만화 송출이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 체크해 보십니다. 특히 카카오톡에서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 대형미디어가 아마 다른 어떤 그 콘텐츠 섹터보다 좀 탄력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투신권에서 매수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통신장비 섹터인데요. 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통신장비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올해 기가 인터넷과 키레 이더넷 관련된 그 백분만 장비가 1조 5천억 정도 집행 예정이랍니다. 통신 3사에서. 그렇다면 투신권에서 연기금에서 매집하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서 종목별을 보게 되면 코이보, 다산네트워크스, 유비커스가 상당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담아가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섹터는 오늘 콘텐츠 섹터하고 통신장비 섹터에서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매에 국한하면 아마 수익률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체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부분 종목까지 압축을 시켜봤습니다. 현대증권 박남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